유럽 여행 중이거나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화장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리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하철과 같은 공용시설에서조차 대부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기 전에 화장실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화장실을 찾았다 하더라도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먹을 때,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에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곳이 많다 보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 폐쇄됐던 화장실이 현재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있어 더더욱 화장실이 부족해졌다는 현지인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독일의 한 방송국인 MDR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럽에 살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의 무려 80%가 도심에 화장실이 부족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대소변을 참기 힘든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들이 겪는 불편은 더 큰데요. 화장지가 제공되는 화장실의 경우 하나로 약 1,5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니 정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자 나라도 많고 복지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유럽이 과연 왜 화장실만큼은 인심이 이리 야박한 걸까요? 우선 유럽은 화장실이 없는 환경이나 유료로 사용하는 환경과 익숙하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도시 전체가 정말 거대한 화장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개인 집은 물론 공중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에 대낮에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거리에서 보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똥물이 강을 이뤄 하일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나 부인을 업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직업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층을 제외한 높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요강에 담긴 배설물을 거리로 내버렸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망토를 쓰거나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유럽의 수세식 화장실의 역사가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엔 기원전 2000년경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좌변기 역할을 하는 도리자에 앉아서 보리를 보면 배수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배설물을 씻어내는 나름 완벽한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냄새 문제가 해결되면서 화장실은 점차 실내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를 더욱 발전시킨 건 로마 제국으로 인한 정말 완벽한 화장실 문명국이었습니다. 도시의 상하수도 설비를 이용해서 각 가정의 화장실까지 모두 수세식으로 만든 것인데요. 로마 시대엔 무려 400여 개의 공중 화장실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망해버리면서 화장실 문명이 중세 유럽에서 뚝 끊겨버리고 만 것이었죠. 기독교가 지배이념이 되면서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가 강요되면서 화장실 문제는 점차 더 커져갔습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알몸이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제약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청결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목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중세의 의학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욕을 하지 않는 유럽인들의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향수를 쓰긴 했지만 매번 발생하는 전염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목욕 문화가 없어지자 실내 화장실도 점점 사라져갔는데요. 가정은 물론 궁전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곧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오물천지가 되어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700여 개의 방이 있고 많은 왕과 귀족들이 모여 살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그 흔한 화장실 하나 없던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유럽의 화장실 유료 문화도 오래되었습니다. 서기 74년 로마는 잦은 전쟁이나 콜로세움 건설 등으로 재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던 황제는 신박한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중화장실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인데요. 동시에 황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벌금형으로 이중 세금을 거뒀습니다.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토일렛도 화장실의 유료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릴이 급한 사람들이 투하를 외쳤습니다. 그럼 곧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나타나 큰 통을 내주었는데 투알은 프랑스어로 망토를 뜻했던 거죠. 거기에 앉아 보리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망토를 이용해 가려줬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료 화장실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잘 아는 토일렛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의 부재와 유료화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의 문제입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200년 이상 된 유서 깊은 건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을 보통 도시계획법과 같은 건축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새로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필요했죠. 게다가 물에 섞여 성분이 파이프를 막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배관 교체도 자주 해줘야 했습니다. 화장실의 유지 비용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유로 가정집이나 도심의 화장실을 늘리는 게 어렵게 됐고 결국 증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와 유럽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실은 보통 공공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이용한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분명한 상황이죠. 나라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주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선 돈을 받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성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여성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의 경우 기계식 청소를 하는 화장실보다 깨끗할 것 같고 안심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유럽에선 실제로 화장실이 하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스페인 대도시의 경우 민간 업체가 화장실을 만들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그만큼 이용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유럽에선 화장실의 세면대를 부수거나 수도꼭지를 떼어버리는 등 파손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에 따라 사설 수리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노숙자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증설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점거하고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약물을 거래하거나 실제로 투약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에서 만든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유럽의 화장실 인심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화장실 문제는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현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행자들의 경우 단 며칠만 유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면 그만이지만 현지인들의 경우 하루하루 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화장실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의 공용 화장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왠지 다행스러운 한편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 세상만사였습니다.